원래 그 발표하려고 했었던 장표하고 좀 바뀌어서 제가 지금 새롭게 지금 세팅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오픈소스 컨설팅의 최지웅이라고 하고요. 준비하는 동안에 그냥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준비가 다 됐네요. 원래 11시 40분부터 해서 10분 동안 하고 점심 식사 빨리 하시게끔 했어야 되는데 늦게 돼서 약간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 환경인지 사전에 답사를 하지를 못하는 관계로 글자가 많은 장표를 준비해 갖고 와서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동영상을 보시거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개용 버전하고 실제 발표용 버전하고 레퍼런스 관련된 부분에 아키텍처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실제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실제 세션 돈 많이 내면은 사실 키노트 하나 주게 돼서 10분을 발표를 하게 됐었는데요. 저희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특정 솔루션, 특정 벤더 이쪽에 치우치지 않거든요. 치우치지 않고 일반적인 오픈소스에 관련된 부분들을 패키징해서 고객 쪽에 딜리버리 하고 있는 지금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후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지웅이고요. 오픈소스 컨설팅에서 기술 관련된 부분들 전체를 다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R&D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개발, 솔루션, 패키징, 고객사 프리세일즈 거의 전체를 다 담당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바이크를 좋아하고요. 혹시 바이크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타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페이스북 친구 해주시면 나중에서 한번 라이딩이나 한번 같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U2L,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관련된 부분들 진행을 하고 있고 요즘에 그 가장 핫하게 하는 중에 영역이 뭐냐면 ELK를 가져다가 데이터 센터의 장애 예방 시스템들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하시는 고객들이 많으셔서 이제 그런 그 엘라스틱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약간 좀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오픈스택 관련된 부분에 대한 패키징을 해서 실제 고객사에 딜리버리를 해서 지금 현재 2년 동안 전혀 무장애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들, 그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퍼블릭, 그다음에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보시죠? 요즘에 항상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계세요. 사업의 안정성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민첩성을 올려가지고서 가야 될 것이냐.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나중에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 각 세션에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적인 부분들만 본다라고 하면 안정성 가져갈 것인지 민첩성 가져갈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전략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민첩성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면 신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안정성을 해치는 위험성을 가지다 보니까 전통적인 고객사,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고객사들을 항상 많이 만나고 다니는데 금융 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늦게 갈 수밖에 없고 실제 텔코라든지 아니면 제조 일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게임사 같은 경우는 더 빨리 가고 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지금 오신 분들의 대부분은 뭐를 기대하고 오셨냐면 우리는 스프린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셨을 거예요. 뭐냐면 신기술을 도입을 해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IT 인프라의 민첩성을 올리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오셨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신기술, 새로운 도전 위주인데 그거는 오늘하고 내일 세션에서 받아가셔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적정한 세션들 잘 선택하셔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IDG에서 2018년도에 주목해야 될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했는데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커다란 부분들이 뭐냐면 오픈소스를 패키징해서 서비스하는 모델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그 파스가 아니라 파스, 그러니까 FAS는 그러니까 펑션에 관련된 그 서비스를 하는 서버리스 아키텍처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기존의 데브옵스가 이제 더 이상 운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신경 쓰지 말고 알아서 스스로 움직이게끔 만들자라고 하는 데브옵스에서 노옵스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을 선택을 해서 실제 넣었거든요. 실제 오픈 인프라 데이에서 화두를 가지고서 실제 다루고 있는 항목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이거든요, 전부.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흐름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그거의 흐름에 잘 동참을 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성하고 민첩성 두 가지를 어떻게 다 확보를 할 건데 라고 항상 고객들은 고민을 하고 계세요. 저희 고객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전에 전통적인 부분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리케이션 중심의 데브옵스 인프라에 관련된 부분으로 파스, 컨테이너를 굉장히 많은 화두로 다루고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는 환경이다라고 그러면 이제 그걸 넘어선다라고 하면 이제는 맨 오른쪽에 있는 형태의 이벤트 중심 서비스로 가는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들이 궁극적인 목표이기는 할 것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어디에 머무르고 있냐면 현재 IaaS 관련된 부분들 구축하는 것도 바쁜 상태고 뭐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뭐 차세대를 하면서 한번 외부 시스템들부터 한번 도입해 볼까라고 하는 상태. 그러면서 프라이빗만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퍼블릭까지도 같이 모두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선 안을 내실을 먼저 다져야 하다 보니 아까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했었지만 당연히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가상화 안 돼 있어? 가상화부터 해봐. 뭐 VMware 좋아? 뭐 오픈스택 좋아? 아니면은 뭐 뉴타닉스 같은 쪽의 솔루션, 뭐 아니면은 뭐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유연성을 좀 늘려볼까라는 것들을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가상화만 딱 해놓다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이코시스템들이 물려지지가 않아요. ITSM 시스템부터.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럼 클라우드에 관련된 부분으로 시스템 관련된 오퍼레이션 자동화부터 시작해서 실제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부분들, IT 효율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했고 나온 게 사실 데이터 센터 모더나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유럽 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서 일부 제조 고객들은 지금 현재 이러한 이름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상태고요. 뭐 여기에 뭐 요소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알아서 잘 움직이는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더라라고 하는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빗만으로 실제 민첩성에 대한 부분들을 다 만들어내려고 하시지는 않고요. 우선 신사업 같은 것들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하드웨어 투자가 들어가는 온프레미스 그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하시지만 당장 사업의 그 확률성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직접 투자를 못 하시는 케이스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퍼블릭 클라우드도 분명히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애플리케이션들, 즉 서비스 업무라든지 아니면 B2C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하게 됐었을 때 상호 이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요즘 그 고객들이 특정 뭐 AWS라든지 아니면은 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애저라든지 이런 특정 퍼블릭 클라우드에 종속되려고 하질 않으세요. 즉 뭐냐면 전략을 취해서 가는데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취해요. 멀티 클라우드 전략이 뭐냐면 서로 상호 비교를 해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만약에 IoT다라고 하면은 뭐 IoT 쪽에 대한 부분들이 애저가 강하더라라고 하면 그거를 애저 스택 위에다가 올리려고 하는 고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IaaS 인프라 쪽에 뭐 람다 같은 펑션이라든지 아니면 분석에 관련된 부분들을 하겠다면 구글을 사용하겠다 아니면 기타 뭐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하겠다면 AWS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각각 서비스에 따라서 선택지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수하시는 고객들은 뭐냐면 중립성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이 중립성을 가지지 않고 특정 퍼블릭 클라우드나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의 솔루션에 그냥 종속돼 버리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향후에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애플리케이션들이. 봤더니 퍼블릭 클라우드에 온디맨드를 썼더니 너무 비싸지더라. 그러면 프라이빗으로 좀 옮겨야 되겠네라고 했는데 만약에 뭐 AWS 같은 쪽에 뭐 람다 펑션부터 시작해서 뭐 코드 커밋, 코드 디플로이 뭐 이런 것들 저기다 다 해당 서비스를 묶어놨다라고 했는데 프라이빗 쪽으로 옮겨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션들이 그 오늘 내일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현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들으시게 될 텐데 가상화가 됐건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됐건 퍼블릭이 됐건 베어메탈이 됐건 실제 랩탑이 됐건 내가 원하는 환경이 실제 인프라에 상관없이 옮겨 다닐 수 있게끔 하는 아키텍처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는 다 알고 계세요. 그럼 그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솔루션이 뭐냐라는 거죠. 뭐
당연히 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 하나는 딱 떠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민을 다 하세요. 요즘에 고객들이 온프레미스, 오픈스택 관련된 부분에 아키텍처를 그려주세요 라고만 하시지는 않으세요. 저희를 불러서. 그러면 하이브리드에 관련된 부분들을 가져다가 실제 구성을 해서 하고 싶은데 그러면 각각의 인프라에 대한 팜을 어떻게 구축을 하면 되는데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실제 프라이빗 관련된 부분들, 오픈스택 관련된 부분으로 패키징 되어진 그 실제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상위 단의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로 들어갈 수 있는 실제 구성을 만들어 놓고요. 요 위에 쿠버네티스 같은 형태의 파스팜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똑같이 파스 관련된 컨테이너를 구동할 수 있는 형태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실제 전용선이나 VPN 망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들이 이동을 하면서 이벤트에 따라서 확장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제안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픈소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실제 패키징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이라는 V월드 쪽에 그 커뮤니티 버전의 오픈스택을 패키징한 거를 실제 구축을 해서 대규모로 인스턴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는데,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부분은 이 퍼블릭과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뭐 AWS에 관련된 부분들은 앞단에서 보안 관련된 부분들하고 실제 공격에 관련된 부분들을 차단을 하는 영역으로 퍼블릭 클라우드와 그 다음에 내부에 실제 고객 정보라든지 실제 필요한 블록체인 관련된 부분의 솔루션 같은 것들은 전부 다 프라이빗 쪽 오픈스택에서 구성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아키텍처를 통해서 그 구축한 사례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이 두 가지 케이스하고 패키징을 어떤 방식으로 했었던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그 3시 20분부터 50분까지 이쪽 저희가 하고 있는 커뮤니티 오픈스택 패키징 도입 전략 구현 사례인데,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오픈소스 쪽에 오픈스택을 패키징을 했었고 그게 어떻게 몇 대의 그 환경,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어떻게 배포되어져서 실제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하고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고민 사항들을 발표를 하게 될 거고요. 그 패키징 되어졌었던 것들이 실제 고객사에 들어갔는데 저희가 그 패키징된 것에 대한 것들을 그 GitHub에 오픈소스, 그러니까 오픈소스 관련된 부분의 컴피게이션을 공개를 그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패키징된 오픈스택을 설치를 하고 각각의 컴피게이션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패키징하게 됐었을 때 도대체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었고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내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딥다이브 세션에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10분 하는데 그 뒤 이후에 나오는 세션에 대한 부분에 광을 팔러 나왔고요. 오후에 이 세션하고 내일의 그 딥다이브 세션 관련된 부분들 많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트렌드에 관련된 부분들만 짚어봤고요. 저희가 고민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키노트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까지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 부스에서 와서 한번 여쭤보시고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